여진 본장무 이우위 수고 위을 여기 삼자구유 어하위 취용 연이 심이야. 그쵸? 그리고 투간회지 취기 청자용지 잡이 불잡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토는 본래 무토가 본기가 되죠. 그래서 진중의 무토를 암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수의 고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중의 개수가 들어가 있죠. 진중의 개수는 양지죠, 양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임수가 진중의 이제는 고지가 되는 거죠. 진중의 고지. 그래서 여기서 수는 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위 수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을 여기는 뭐예요? 을목은 그쵸? 을은 여기 즉 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을계무라고 지장간에 진중에는. 그래서 이 삼자가 모두 함께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는 어하취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어떻게 용신을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심히 매우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어떻게 그 격을 취하길래, 어떤 용신을 취하길래 어렵지 않다고 하는가를 살펴보니, 투간회지, 그쵸? 투간회지, 취기, 청자, 용지 그랬어요. 여기까지 자르면은, 그쵸? 드러나고, 청간으로, 그쵸? 청간으로 드러나고, 지지에서 회합되고 있는 것, 그쵸? 그것을, 그 청한 것을 용신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용신으로 취하면 삼으면 잡이불잡냐 잡되어도 잡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진토는 본래 그죠? 진토는 본래 무토를 본기에 이제 암장하고 있고 또 중기에는 개수를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수는 이제 양지로 있는 거고 개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임수죠. 임수. 그쵸? 개수는 저 양지로서 보관하고 있고, 저 임수의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그쵸? 임수의 묘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을목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중에는 그쵸? 무라고 하는 지장간 원령용사지신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진월의 경우,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여러 개인데, 어떤 용신을 격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지금 이 문장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토 자체가 음양, 노소, 수화목금의 충기로 이루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수화목금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대표성으로서 나와야 되는 격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은 그 사회생활을 대표하는 직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토가 원령에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격을 이룰 수 있느냐면 진술충미토가 원령에서 회합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삼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회합을 이루고, 그죠? 회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회합된 오행이 청간으로 드러나면 이거는 이미 맑은 것이니 이거는 잡기가 아니다 이미. 그죠? 그러므로 회합을 이루고 투간된 오행이 있으면 그것을 1번으로 격을 삼는 조건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술충미 원령은
진월이면은 신자진 삼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미월이면은 해묘미 삼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월이면은 인호술 삼합이 우선이고, 축월이면 사유축 삼합이 우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진월에 신자진이가 수가 삼합이 되면 수가 우선 격국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해묘미는 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호술은 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삼합국을 이루고 있는 이 오행이 천간으로 투관되면 이것은 아주 격국이 맑고 강한 것이니 이것으로서 격을 잡아라 우선. 이게 이제는 진수축미 원령 격국 잡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회합은 이루었으나 천간으로 투관된 오행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관된 것을 격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럴 때 봉기가 투관되어 있으면 우선 봉기로서 격을 삼는다. 그러니까 삼합을 이루었어도 삼합된 오행이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봉기, 토이지만 봉기가 천간으로 투관되어 있으면 두 번째로 격을 삼아야 될 것은 봉기로서 격을 삼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봉기가 투관되지 않고 삼합된 오행도 투관되지 않고 이렇게 투관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삼합이 혹시 있으면은 삼합의 중기로서 격을 삼고 투관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참고 삼합도 없고 봉기가 투관되지도 않았다면 그때는 사령 날짜로 사령으로서 강한 것을 잡아서 을목의 초기를 삼든지 투관이 안 됐어도 봉기로 격을 삼든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기는 삼합이 되어야만이 중기는 격을 삼을 수 있어요. 중기는 그래서 중기는 격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삼합이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삼합이 안 되어 있고 천간에 봉기가 투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는 암장된 걸로 격을 삼아야 되는데 그때는 사령 날짜를 잡아가지고 초기나 봉기가 어디에 사령되어 있는지를 잡아서 이것으로 격을 삼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 삼아서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평진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위 투간 여 갑생 진월 그쵸? 투무죽 용편제 투계즉 용정인 그쵸? 투을즉 용월겁 시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무엇이 그쵸? 천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냐, 뭐가 천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를 들면 간목이 진월에 출생했다면, 그쵸? 무토가 드러난 거고, 무토가 드러나면은 무토가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용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즉 이렇게 되면은 간목에서 만약에 진월에 출생해서 무토가 천간에 드러나면 이것이 용신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이니 그쵸? 이것은 간목한테는 편제가 되니까 이것은 편제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것으로 격을 삼을 수 있다. 삼합이 없고 봉기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면 이 소리죠. 그쵸? 편제이고 만약에 무토가 드러나지 않고 진중에 개수가 천간에 드러나고 그렇죠? 개수가 드러나면 이것은 수생목으로 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인이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것을 우선 격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면 용신은 이제 정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중에 을목이 드러나면 그렇죠? 을목이 드러나면 용신은 월겁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중에 을목이 드러나면 간목한테는 이게 이제 겁재이면서도 양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으로 삼지는 못하지만 일단 용신이 이렇게 투관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그쵸? 투관된 용신을 설명하다 보니 을계무를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을목, 개수, 무토를 이것이 다 용신이다. 이것이 다 용신이다. 용신이 다 천간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했는데 진중에 무토가 드러나면 이거 편제다. 이게 용신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진중에 개수가 드러나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데 이것도 정인으로 용신으로 쓸 수 있고 진중에 을목이 이렇게 드러나면 초기가 드러나면 이것도 겁지지만 월겁이지만 이것도 용신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도 용신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용신에 대한 설명이지 이것이 곧 격이 된다는 설명은 아니에요. 이게 다 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투관된 것이다. 암장된 것이 드러난 것이고 이 용신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설명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관된다는 것은 진월의 경우 지장간의 을계무, 그쵸? 을계무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을목이 투관되면 겁재가 투관된 것이고 개수가 투관되면 정인이 투관된 것이고 무토가 투관되면 편재가 투관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회지 여갑생 진월 봉신여 자회국 즉 용수 인시야 그랬어요.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이 소리는 자, 무엇을 회지라고 하느냐. 자, 앞에서는 뭐가 드러난 것이냐, 뭐가 투관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앞문장에서는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럼 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회지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회지라 말하는가 이거죠. 그럼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을 한다면, 그쵸? 진월에 출생한다면, 지지에서 뭐예요? 신금, 그쵸? 신금을 만나고, 그쵸? 그 다음에 자수와 함께, 그쵸? 회국을 하는 거죠. 회국하면, 그러면 이제는 진월이니까, 여기서 있듯이 이게 진월이니까, 그쵸? 신금을 만나고, 지지에서 신금을 만나고, 자수와 회지를 해서 국을 이루면 이게 신자진 삼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즉, 이렇게 되면, 수, 인성이죠. 그쵸? 이렇게 해가면, 용신은 수, 인성이 바로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이니 천간의 개수나 임수가 굳이 투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 수국 자체는 이미 이 중기가 움직여서 동하는 것이니, 그쵸? 진중의 개수, 자중의 개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게 동한 거예요. 그쵸? 동하니 이것은 이것이 회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목한테 인성이 되니까 이것이 인성용신으로서, 그쵸? 인성용신으로서 일단은 격국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는 거죠.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지된 것도 격국으로 삼을 수 있는 용신이 격국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투간, 그쵸? 진을계무가, 그쵸? 천간에 이렇게 을계무가 이렇게 투간되어 있으면 각각 다 용신으로서 격국을 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순서를 다 드러났을 때 하나만 딱 드러나면 머리 아플 게 없어요. 하나 조건만 딱 되어 있으면 그걸로 격을 삼으면 되는데 이렇게 다 드러난 경우가 있고 두 개가 드러난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순서대로 무엇으로 먼저 격을 삼아야 되느냐, 무엇을 격을 삼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지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삼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에는 뭐가 있냐면 인호술 삼합이 있고 사유축 삼합이 있고 그죠? 신자진 삼합이 있고 해묘미 삼합이 있어요. 그죠? 인호술은 당연히 화국이고요. 사유축은 금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은 수국으로 가는 거고 해묘미는 목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삼합국을 이루고 있는 이 오행이 일단은 천간으로 들어가면 1순위로다가 격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수축 미토만큼은. 인신사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신사이는 무조건 삼합 상관없어요. 무조건 봉기만. 암장됐건 투간됐건 무조건 봉기로 격을 삼지만 진술축미는 달라요. 진술축미는 첫 번째가 일단 삼합이에요. 봉기가 투간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삼합이 되고 삼합된 오행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선 격을 삼는 것이 진술축미 원령의 첫 번째 격 잡는 법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지지에서 신금과 자수를 만나면 신자진 삼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신자진 삼합은 수국이 되니 진토의 지장간인 계수가 바로 용신이 되고 그쵸? 그런데 계수 대신 임수가 혹시 천간에 투간되면 임수로서 격을 삼으면 되고 그쵸? 계수가 투간하면 계수로서 이건 이제 삼합도 되고 천간에 투간까지 됐으니까 이것으로 격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다 투간됐다고 하면 당연히 임수로서 삼합이 되고 임수가 투간되고 개수도 투간됐다면 이때는 당연히 임수로서 격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투죽일용 겸투죽 겸용 투이우회 즉 투여회 병용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가 투하면 드러나면 하나가 용신이 돼요. 그렇죠? 하나만 딱 투했으면 그걸로 그냥 용신을 삼아서 그 용신에 맞는 상신이 있으면 격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용신이 하나만 드러났어도 거기에 맞는 순하거나 선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격은 성격되지 않는 거죠. 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파격으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일투즉일용 하나가 드러나면 그냥 용신이 일단 하나만 드러난 거고 또 겸에서는 두세 개가 다 투간될 수 있는 거죠. 겸에서 투간돼서 드러나면 즉 겸에서 용신으로 쓸 수 있다. 겸에서 용신이다. 그래서 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겸격도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것을 어, 그 겸해서 용신을 쓴다는 것은 거기에서 서로의 관계성을 봐가지고 순하고 선하면 그쵸 성격을 이루면서 같이 함께 쓰인다는 뜻이죠. 그쵸? 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서 함께 쓰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격국에 함께 쓰인다는 의미예요. 격국에 함께 쓰인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이 우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드러나고 또 뭐야? 또 회지까지 하면 회화까지 되면은 즉 뭐예요? 드러난 것과 회합된 것을 함께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 그러니까는 진월에 개수가 드러나 있는데 신자진 삼합이 있으면 이 신자진 삼합과 드러난 개수를 같이 병용해서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 그쵸? 그럼 이렇게 삼합이 돼서 용신으로 삼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상신이 있어야지. 그쵸? 여기서는 상신을 만나야죠. 즉, 이 상신은 뭐예요? 역용할 것은 역용을 만나야 되고 순용할 것은 순용을 만나야 되고 혹시 역용이나 순용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 방해하는 거를 해결하는 그쵸 구신을 만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이 상신이죠. 그쵸 이것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상신을 만나야만이 이 용신이 이제 격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용신이 격이 되려면 상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말이 좀 어렵지만 이해를 잘 했으리라 믿고 다음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임수가 투간되면 편인이 용신이에요. 아직은 용신이에요. 격이 아니에요. 용신이고 만약에 개수가 투간되면 정인이 용신이에요. 이것은 겸용이에요. 겸해서 용신이 드러난 거예요. 두 개가. 그쵸? 근데 투간된 것이 또 회합까지 이루면 또 회합 그 자체도 또 겸용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합을 이루면 천간으로 드러난 육신을 격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월이라면은 신자진 삼합에서 그쵸 개수만 드러났으면 개수로 삼고 임수가 드러났으면 임수로 삼고 임수 개수가 같이 투간됐으면 양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용신이라는 뜻이 아직까지는 이게 원령에서의 용신 우리가 격으로 삼을 수 있는 용신이 그냥 선택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맞는 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상신. 상신이 이루어져야 삼합에서 이루어지든 천간에서 이루어지든 이 상신이 이루어져야 이때서야 격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달아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돼야 격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격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합이 유정자길 기합이 무정자 즉 불길 여기 끊어볼까요? 자, 그 합한 것이 유정하면 길한 것이고 그 합한 것이 무정하면 즉 불길한 것이다. 저 여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유정과 무정이라는 지금 그죠? 유정 무정이라는 지금 말이 나왔어요. 유정 무정. 그죠? 유정하냐 무정하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하다는 것은 정이 있다는 거고 그죠? 무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정이 없다는 거죠. 정이 없다는 유정 무정. 유정 무정. 그래서 이 앞에서는 앞장에서는 뭐 순하냐 그죠? 그다음에 또는 순하냐 선하냐 그쵸? 선하냐 순하냐 이걸 가지고 저는 그 격국의 성패를 논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유정하냐 무정하냐 그쵸? 유정 무정을 가지고 지금 유정과 무정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성격과 패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평진전이 어려운 게 심유천 선생님이 각 장마다 용어를 다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어디서는 선해야 된다. 불선하면 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디서는 순해야 된다. 그렇죠? 잡되면은 깨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느 장에서는. 그래서 선과 불선으로 나눴고 나중에는 순과 잡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13, 14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는 기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지금 순잡과 선과 불선, 유정과 무정 이것이 뜻은 같아요. 그렇지만 각 장마다 거기에 맞게 설명하시느라고 용어만 바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진술충미 원령에서 투간된 것 또는 삼합된 것 이런 것으로서 용신을 정하는데 그쵸? 근데 용신은 여러 개가 있다. 그쵸? 용신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진술충미토는 첫 번째가 삼합을 이루어서 청간으로 투간된 것을 가장 높은 격으로 가장 맑고 청한 격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삼합된 것이 그렇죠? 이렇게 삼합된 것이 유정하면 삼합된 요 자체이거나
삼합돼서 투관된 글자이거나 요 삼합된 것 자체가 그것으로서 이게 서로 정이 있으면 그 유정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선하거나 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득이 되는 거. 그래서 길신격은 순용하는 것처럼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흉신격은 어, 역용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 그쵸? 그런 것을 유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정하면 길하다. 그래서 유정하면 길하다. 요 문장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돼야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성격이 된다. 이게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면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서야 성격을 이루기 때문에 유정하면 길하고 또 이 삼합이라고 이 삼합으로 이 합한 것이 무정하면 길하지 못하다. 그쵸? 불길하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격을. 그쵸? 이거는 패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 불선, 그 다음에 순, 잡, 그 다음에 유정, 무정 이게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또 여기서 잘랐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유정 순이 상성 자 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자, 이거를 살펴보면 그러면 무엇을 유정하다고 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순하여, 그쵸? 순하여 서로 서로상 서로 이루는 것, 서로 이루는 것이 바로 시야 이것이다, 그쵸? 무엇을 유정이라고 무엇을 유정이라 하는가? 이것은 순한 것, 그쵸? 순한 잡되지 않고 순해서 서로가 이루어지는 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유정이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성격이 되는 거죠. 격이. 이때의 격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이제는 살펴보면 천간으로 드러난 용신이 원령에서 회합을 이룬 것이 유정하면 그쵸? 길하고 무정하면 흉하다 했는데 유정하다는 것은 서로에게 순하여 이득이 되는 것으로 이거는 순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역용해야 될 것은 역용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유정하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격이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명리를 상담할 때 이렇게 자평진전 원문을 다 선생님들께서 다 공부를 하시고 다 익히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좀 명료하게 딱딱 정리를 해서 쉽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원문을 어, 원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배운 대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원전 공부를 해서 원문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소화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은 어렵다고 해서 쉽게 가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문 공부는 꼭 필요하니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자세히 살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좀 자기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그 이론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음, 이제는 그
격국 잡는 법, 진술충미토에서 회합과 천간으로 투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격국을 잡고 그 회합된 것이 유정하면은 이제 그때서 성격이 되고 무정하면 파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그럼 유정한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유정하다고 하느냐, 유정, 무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음은 유정한 경우에 그 예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갑생 진월 투개위인 이우회 자회 신이 성국 인수직격 그쵸? 청이 불잡 시투간여회지 합이 유정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자,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이 진월에 출생하여 만약에 개수가 투간하면 그쵸? 천간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간목한테 개수는 이렇게 수생목이니까 뭐가 된다? 인성이 된다는 얘기죠. 인성이 되는데 그런데 또 그쵸? 자가 회합하고 신이 회합하면 신자진 삼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자진 삼합이 되는데 회합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뭐 한다고? 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수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국을 이루니 이거는 인수격으로 인수격이 된다. 여기서 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제 여지까지 용신 얘기만 하다가 이제서 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국을 이루니 이것은 바로 인수격이 된다. 자, 여기에서 간목일간이 자, 진월에 출생했는데 그쵸? 천간에 개수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신과 자를 만나서 신자진 회합이 됐다. 그쵸? 그러면은 회합도 되고 회합이 수국인데 진중의 개수까지 투간해 있으니 이거는 무조건 어딘가에 봉기가 투간했어도 이걸 격으로 1등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인수격이라는 거예요. 정인. 그렇죠? 인수격이라는 거죠. 인수격.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인수격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장이 바로 이 장이에요. 그렇죠? 앞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근데 앞장에서 몇 장이었나 거기가 한 15, 16장인가 이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격이라는 말이 이 장에선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왜 격국이라는 말을 바로 했을까요? 인수는 정의는 뭐예요? 순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는 순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는 육신인데 다른 천간에 다른 게 없더라도 이것으로 그냥 바로 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금 때문이죠. 신중의 경금. 신중의 경금. 그쵸? 신중의 경금 7살이 그쵸? 이 신중의 임수 편인을 중기에 갖고 있으면서 신자진 삼합이 되니 신중의 봉기인 경금이 금생수로 살인상생으로 이게 투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상신을 갖추고 나온 거예요. 상신을 갖추고. 그래가지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순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격국이기 때문에 금생수로서 순용으로 살인상생으로서 신자진 이 자체만으로 살인상생으로 투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격 살인상생의 정인격으로 이미 성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격이라는 말을 상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의 경금의 상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 바로 인수격이다, 인수격.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맑아서 이미 삼합도 되고 천간에 투간되어서 이미 맑기 때문에 부잡이다. 이미 잡이 아니다. 잡된 것이 아니다. 그쵸? 잡되지 않으니 바로 그쵸? 이것이 뭐예요? 천간으로
드러나고 지지에서 회합된 것을 회합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지지에서 회합돼서 바로 합으로 인해서 유종한 것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종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생수로서 투간에서 개수로 투간에서 신장의 삼합으로 투간에서 나가서 이것이 바로 유종하니 이것이 인수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미 잡되지도 않고 맑고 그 다음에 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가 방해가 없다면 이 자체로 인수격을 이루어서 격이 성격되었다라고 이제는 살펴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이렇게 출생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개수가 투간했는데 신자진 삼합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삼합을 이루고 천간에 맑게 투간했으니 이것은 맑은 용신으로서 격으로 삼을 수 있는 용신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용신인데 용신이죠. 근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인은 순용으로서 성격을 시키는 거니까 천간에 없더라도 연지에 이 신금이 신중의 경금이 그죠? 신중의 경금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금생수를 한 거죠. 신자진 삼합으로 연결해서 삼합으로 금생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순용으로서 이것은 성격이 된 거다. 이거 성격이 된 거다. 순용으로서 성격이 된 거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목이 진월에 출생하여 개수가 투간되면 정인이 된다. 또 지지에서 신자진이 회합을 이루면 정인이 회합을 이룬 것이다. 천간에서 혼잡되지 않고 지지에서 진토의 재성과 연재의 신금 칠살이 회합으로 국을 이루니 이것이 바로 유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으로 성격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여 병생진 월투개 위관 이우봉 을이 위인 관여 인상생 이인우 능거 진중 그쵸 암토이 청관 그쵸 시양간 병투 합이유 청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쵸 또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게 되면 그쵸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게 되면 월령의 월령의 개수가 투관하고 그러면 그 월령의 개수가 투관한 것은 뭐가 된다? 관이 된다. 그쵸? 그쵸? 병화에게. 그러니까는 여기 예문이 밑에 있네요. 그쵸? 병화일간이 이렇게 진월에 출생했는데 예, 개수가 이렇게 투관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것은 병화니까 이거는 개수는 정관이 된다는 거 정관. 그쵸? 그리고 뭐예요? 또 을목을 만나면 이것은 뭐야? 인성이 된다. 그쵸? 또 시간에 이렇게 을목을 만나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거고 그쵸?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건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중에 을계무 그쵸? 을계무 중에서 무토만 나오지 않고 을목하고 개수가 천간으로 다 이렇게 투관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관성이 그쵸? 관성이 인성을 상생하니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쵸? 상생한다. 그리고 인성은 또 뭐예요? 능이 이 진중에 암장하고 있는 토를 뭐예요? 목국토로서 거해서 제거함으로써 정관이 맑아졌다는 거죠. 그쵸? 맑아지니 이것이 두 개의 천간이 함께 드러나서 두 개의 천간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회합이 되니 회합이 되어서 이것 또한 유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살펴보면, 자, 을목이 이 진월에 출생해서 개수가 진중의 개수가 드러나고 진중에 을목도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어, 이게 자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저는 일단은 개수로서 이거는 이제 정관격인데 이게 정관인데 정관으로서 투관해서 이거 정관격으로 삼는데 이 정관은 순용을 해야 되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기는 하는데 진월이기 때문에 이게 토국수의 염려가 좀 돼서 불안한데 다행히 진중에 을목이 투관해서 목국토로 이 진토를 이렇게 제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 정관이 더 맑아져 가지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에서 암장된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용신이 투간해 가지고 서로 이득이 되니 이것이 함께 투간되고 또 회합까지 이루고 있어도 이것이 서로가 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유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당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개수가 투관되면 정관격이다. 또 을목 정인이 투관되면 관인상생을 이루니 성격이 된다. 더욱 좋은 것은 을목 정인이 식신월령을 그쵸? 월령은 어쨌든 식신월령이니까 월령을 목국토로 제어하니 결국은 을목이 이제 상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를 이제 인성이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천간이 함께 투간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 이것이 바로 유정한 것이다. 삼합도 여기서 유정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이런 것이 바로 유정에서 성격이 된 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여갑생 축월 신투위간 혹 사유회 성금국 이우투기 제2생관 시양간 병투 여회지 합의 유청야 그랬습니다. 자, 살펴보면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축월에 출생하면 그쵸? 자, 간목일간이 축월에 출생하고 신금이 뭐인 거예요? 투관된 거죠. 그럼 이것은 정관이 된다. 자, 축중에 신금이 투관했는데 간목한테 이것이 정관이 된다는 얘기죠. 정관이 되는데 혹 또 뭐냐면 사유가 회합을 해서 금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이 지지해서 이렇게 회합으로서 금국을 이루고 있다.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기토가 투관했는데 그쵸? 이 기토는 재성이죠. 그쵸? 또 기토 재성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기토가 뭐 하는 거야? 생관을 한다. 관을 생한다. 그쵸? 그러니까는 재성이 재성이 되는데 축중의 기토가 드러났는데 이것은 재성이 된다.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은 관을 생한다는 거. 정관을 토생금으로 그렇죠? 생관을 한다. 그렇죠? 정관을 생하면 이것이야말로 두 개의 천간이 함께 드러나고 그렇죠? 또 지지에서 회합까지 해서 서로가 뭐 한 거예요? 이것이 유정함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는 또 성격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유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살펴보면 자, 또 예를 들면 그쵸? 간목이 축월에 출생하여 신금이 투관되면 정관인데 지지에서 사유가 회합을 하니 이거는 기토 정제격이 아니고 회합을 이루었으니 정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1등이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금이 투관되지 않고 이렇게 회합만 하고 있는데 기토가 투관했다면 정제격, 기토를 격을 삼아야 되지만 얘는 회합도 되고 투관도 됐기 때문에 정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가 회합을 이루어서 금이 국을 이루어서 신금 정관이 왕성하다. 그래서 이건 정관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투관되면 이것은 정제가 되는데 이 정제 기토는 신금 정관을 이렇게 상생함으로 지장간에서 월령에서 용신이 두 개가 다 투간해 갖고 서로가 이득이 된다. 순하다.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쵸? 이렇게 드러나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또 지지는 지지대로 회합을 해서 또한 이 격국이나 상신을 방해하지 않고 다 이게 서로에게 유정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순화해서 유정함이 되는 것이다. 순한 것으로서 유정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유정한 경우에 대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무정한 경우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